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글,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자료인데요. 이걸 좀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무속인이셨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 그리고 의무는 대체 뭘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게요. 부모-자식 관계를 그냥 감정, 애정 문제 이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연법하고 의무라는 굉장히 독특한 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자연의 순리처럼 관계에도 딱 정해진 역할과 시기가 있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 관계 자체를 자연이 준 어떤 숙명적인 인연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법칙, 그러니까 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라는 게 단순히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걸 넘어서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자연의 질서, 각자의 역할, 또 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결과까지 포함하는 약간 법칙 같은 체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연에는 꼭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는 또 명확한 기간이랑 역할이 정해져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조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독특한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말하는 부모-자식 관계의 본질, 그 인연법과 의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나와볼까요? 일단 자료를 보면 부모와 자식의 만남 자체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 맺어진 인연이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약간 숙명 같은 느낌? 특히 청취자분 사연처럼 집안에 무속인이 계셨던 그런 배경을 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줄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줄이요. 그게 단순히 무속이라는 특정 분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교육자 집안의 학문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의사 집안, 예술가 집안의 그런 재능처럼요.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어떤 특정한 직업, 재능, 기질, 심지어는 외모 같은 특징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각 집안에 흐르는 어떤 고유한 에너지나 특성,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줄이라는 게 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물려받은 환경, 배경, 이 줄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먼저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점은 배우고 잘 활용하되 좀 부정적이거나 나랑 안 맞는다 싶은 거는 스스로 잘 분별해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공부의 과정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 같네요. 운명에 그냥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그냥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구분해서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료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해석과 활용. 네, 좋은 관점이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제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기까지 한 부분이 부모의 의무와 그 기간을 딱 명시한 부분이었어요. 자료가 만 21살이 될 때까지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뒷바라지하는 걸 기본적인 의무라고 딱 정해놨건데요. 네, 그렇죠. 자녀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 클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걸 부모한테 주어진 어떤 자연스러운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만한 건 그냥 21년 동안 지원해라 이게 아니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나 소통 방식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에요. 이른바 3-7-21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계별 역할론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3-7-21 법칙이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더 확 와닿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료 설명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태어나서 7살까지. 이때는 부모가 100%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끌어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 판단력이 미숙하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7살까지는 100% 부모 주도. 네. 그러다가 이제 7살부터 14살까지.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부모의 주도권은 한 70% 정도로 줄어들고 나머지 30%는 자녀 의견을 좀 묻고 의논하면서 같이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슬 아이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소통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아하, 점점 아이 의견을 반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살부터 21살까지
이 단계에서는 역할 비중이 확 역전됩니다. 부모 역할은 30%로 줄어들고 자녀 의견을 70% 존중하면서 의논해서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주체성을 거의 뭐 성인처럼 인정해주고 부모는 약간 조력자 위치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거죠. 와, 나이대별로 부모의 개입 비율까지 딱 정해놓은 건 진짜 놀랍네요. 부모 역할은 점점 줄이고 자녀의 주체성은 점점 키워주라는 걸 아주 명확한 수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721 법칙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혹시 자료에서 뭐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또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고려하라고 하나요? 모든 아이가 딱 이 시간표대로 크는 건 아닐 텐데요. 아, 그 점이 이 자료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좀 한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료는 개인차나 어떤 특수한 상황보다는 이 3721이라는 자연의 법칙 혹은 원칙 그 자체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마치 뭐 계절 변화처럼 보편적인 원리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유연성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걸 좀 부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21살까지 성장이나 독립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럴 경우에요. 자료에서는 제품이 덜 좋다는 엄청 직설적인 비유를 쓰면서도 그 이후의 접근법을 또 제시하긴 합니다. 제품이 덜 좋다?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좀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21살 이후, 그러니까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녀한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아, 그럴 경우에는요. 자녀의 20대 동안에는 부모가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끌면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대신에 100% 자녀와 의논하고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의논이랑 협력인 거죠. 부모 의견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살까지가 부모 주도의 의무였다면 그 이후는 자녀 주도의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21살까지는 부모 책임 안에서 성장 지원, 그 이후는 자녀 주도 하에 필요하면 협력, 역할 전환이 아주 명확하네요. 자, 그럼 21살 혹은 뭐 늦어도 30살 이후에는 부모 역할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자료에서 이때부터 부모의 의무는 끝났다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그 뒤에 개입은 월권이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쓰면서 경고하던데요. 이 월권 개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이 월권 개념에서 자료에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월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자기 권한이나 정해진 역할을 넘어선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부모가 공식적인 의무 기간, 뭐 최대 30살까지겠죠.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자녀 삶에 간섭하거나 조언을 넘어서 막 지시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걸 자연 법칙을 어기는 명백한 월권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월권이 단순히 관계만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앞길을 막고 어려움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까지 주장해요.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부모의 월권 탓으로 그냥 직접 연결시키는 거군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자녀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정확히 부모가 월권한 만큼 딱 그만큼 부모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0.1명도 안 틀린다는 표현은 진짜 좀 섬뜩할 정도로 단호한데요. 이거는 뭐 거의 인과응보 법칙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고 단호한 관점이죠. 마치 무슨 물리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가 예외 없이 정확하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정해진 역할과 시기의 경계를 넘었을 때 생기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그 원인 제공자, 즉 월권을 한 부모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거죠. 이 자료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서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해요. 자연의 운행 법칙, 즉 관계의 질서와 경계를 존중하며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한다. 이런 해석인 거죠. 아,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관계의 경계를 안 지킨 대가다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30살이 되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하고 심지어 부모를 멀리하라는 어떻게 들으면 좀 극단적인 조언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경제적 독립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30살 이후에는 부모한테서 그런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요. 단돈 10원이라도 받으면 그 1000배에 달하는 1000원어치의 어려움이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법칙이라는 건 앞서 말한 자연의 질서, 인과응보의 원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10원에 1000배, 1000원의 대가라니. 와, 진짜 강력한 비유네요. 보통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엄청난 해가 돼서 돌아온다는 관점이군요. 왜 이렇게까지 경제적인 의존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 이면의 논리가 좀 궁금한데요. 아마도 자녀가 온전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100% 책임지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는 그런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하려는 좀 극단적인 처방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공식적인 역할과 의무가 끝난 시점부터는 자녀 스스로가 모든 결과를 책임지면서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고 의존성만 키워서 결국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다고 보는 것 같아요. 또 의무기간이 끝난 부모가 계속 지원을 통해서 자녀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월권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완전한 분리에서 시작된다, 이런 믿음인 거죠. 듣고 보니 완전한 독립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의존성을 딱 끊어내야 비로소 자기 힘으로 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특별한 인연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37-21 법칙에 따른 단계별 의무 수행, 의무 끝난 뒤 월권에 대한 엄격한 경고, 그리고 30대 이후 완전한 독립 촉구까지 이 전체 과정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법, 즉 자연의 질서와 인간관계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이고 이게 바로 진짜 의미의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자료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해서 우리는 각자한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알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그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시기에 맞는 행동과 책임을 다하는 법을 익히고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서 온전히 존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인성교육의 핵심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인연법, 의무, 시기, 경계라는 좀 독특한 렌즈로 해석하는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녀 성장에 따라 부모 역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21살 또는 30살이라는 명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의무가 끝나고 그 이후의 개입은 월권으로 봐서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완전한 독립, 특히 경제적 독립이 강조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어떤 인성교육 과정으로 본다는 시각이 독특하면서도 참 생각해 볼 지점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결국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상대방의 영역과 경계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이 독특한 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남은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겪으셨던 경험이나 현재 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모-자식 관계에서의 이런 명확한 역할 구분, 시기별 책임 변화, 그리고 월권을 경계하면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관점 있잖아요. 이게 혹시 여러분의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연인과의 관계에는 어떻게 비춰지거나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각자의 관계 속 역할과 건강한 거리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